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인은 재미발명가협회 창립 멤버로서 이제 우리 발명가협회를 같이 염려하고 또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을 창조하려는 분들하고 같이 뜻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호트라와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윤정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양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1941년생이니까 현재 83살입니다. 과거에 물리학을 전공한 뒤로 교편 생활을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10여 년 가르쳤습니다. 그 뒤에 뜻하지 않게 이민도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온 가족이 가게 돼서 초기에 어려운 고비를 이민생활로 넘기고 그 뒤에는 다행히 의류 제품 사업을 크게 이루어가지고 저희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룬 후에 미국 땅으로 재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는 봉제 공장과 또 세탁소 운영으로서 그렇게 만년을 보내고 현재는 은퇴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저희가 새로운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의 발전을 돕는 이런 우리 모임에서의 그 목적이 항상 한결같은 노력인데, 그렇다면 우선 발명하고 발견이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부터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발견과 발명은 어느 의미로는 같은 이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란 하나님 외에는 창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된 그 안에서 없던 것을 처음 찾아내면 그것을 발견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없던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삶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발명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그 질은 그동안 선조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과 또 그동안에 힘써온 개선의 덕인데, 그렇다면 그 발명의 시초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시 시절 어려운 위험과 또 고난, 그 가운데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으로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발견과 발명은 불이었습니다. 불의 발견이야말로 추위를 이기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덮여 먹을 수 있게 돼서 우리 인간들이 더욱 튼튼해지게 되었고, 또 그 발견한 그 불의 덕분에 암석 속에서 500도, 300도 사이에서 녹아내리는 금속, 동과 또 납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청동기 시대가 그 이후로 그 석기 시대의 돌을 깎아서 사냥도 하고 도구를 썼던 그거를 벗어난 게 소위 청동기 시대가 도래됐던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로 연장을 구리로 썼지만은 구리가 알다시피 많이 약합니다. 강도가 떨어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철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철이 농사를 짓는 데나 또 수렵하는 데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해서 소위 말하는 철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철기 시대에 같이 얻게 된 것은 구리나 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암석 속에는 여러 금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그 금속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요. 그 중에는 잘 변하지 않고 또 귀하고 또 윤택이 있는 금을 발견하게 됐죠. 금의 가치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금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각자 시작된 게 소위 연금술입니다. 이 연금술이란 여러 가지 그 금속을, 값싼 금속을 조합해서 녹여서 값비싼 금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였죠. 발명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이어지는 동안에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 원소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금은 원소였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100여 개 있는 그 원소의 물질 중에 하나였는데, 이 원소는 어떠한 조합이나 또는 화학적인 변경으로 그 성질이나 그 자체를 새롭게 창조할 수 없는 게 원소입니다. 이 원소의 조합으로 화학물이 만들어지고 또 혼합물이 만들어져서 현재 우리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 인류의 노력은 헛된 것이 없었던 것이 100년 가까이 연금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패라기보다는 소위 이 세상에는 원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뒤에 소위 원자가 있다는 소위 미세 이 원자학이 발전하게 되고 화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원전 4세기에 있었던 연금술 이후로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은 바퀴였습니다. 바퀴. 수레, 아시다시피 그 바퀴의 역할이 그 당시에 물건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게 쓰였는데요. 그 바퀴가 그냥 물건의 운송의 수단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기계 하나의 이치를 만드는 그 둥근 톱니를 만들어서 기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바퀴의 발명이 또한 위대한 발명이었고, 그 바퀴로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방적기계가 개발하게 됩니다. 옛날엔 집에서 만들던 이 원단을 기계로 이제는 대량으로 만들게 됐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원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원동력.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 그 당시에 이 전기의 힘을 이용한 원동력이었죠. 와트가 창안했는데요. 그래서 이 방직기를 그 전기의 힘으로 돌리게 되었고, 그 여파로 스티븐슨이라는 분은 기차를 이 동력기관, 전기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소위 기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전기가 발견이 되는데, 옛날에 쓰이던 스팀, 그 스팀보다 더 유형에 쓰인 전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전기는 오래전에 탈레스 히랍의 철학자, 약 600년 전, 기원전 600년 전에 그 철학자
탈레스라는 분이 처음 이 호박이라 그러죠. 이 옛날에 땅에 묻혀가지고 송진이 그걸 호박이라는데, 이걸 문질렀을 때 전기가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근대에 와서 소위 그 전기를 전류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전기입니다. 그 전기 이후에 전기가 발명되자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혀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명의 왕 에디슨은 이 전구를 발명해서 세상 어두운 밤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 뒤에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은 재봉틀의 발명입니다. 집에서 호롱불 아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옷을 꼬매서 만들던 이것을 기계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재봉틀의 발명이었고요. 그 뒤를 이은 자동차, 헨리 포드, 또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알다시피 비행기의 발명, 이거로 이어져서 현대 우리 생활에 참으로 편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사회적인 발명품을 일찍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덕택에 우리는 현재 참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발명의 장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자계통으로 해서 AI, 반도체 또는 생명공학,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들이 더 개척해 가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중학교 시절에 호기심이 많아서 이 라디오 조립을 책을 보고서 하기 시작했을 때, 청계천에 가면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 부속품이 있었습니다. 그 부속품 몇 개를 사다가 라디오를 조립 처음에 해서 거기서 소리가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한탄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제가 그 진공관을 망치로 두들겨서 깨봤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걸 못 만들지? 미지하고 일제는 그 당시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부끄럽게도 호미, 그리고 곡괭이 정도. 제가 한탄을 했어요. 그 진공관을 깨보니까 얼마나 그 정교한 그 구조로 돼 있고, 거기에 전기댐이 돼 있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뒤에 70여 년이 흐른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철을 누르고 소니, 패나소닉, 일본의 그 앞선 기술을 누른 삼성이나 LG나 또는 현대자동차의 출발이 있을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미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기술력입니다. 사실은 잠재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세계적인 두뇌 좋고 손재주가 많은 국민들입니다. 거기에다 노력이 있었죠. 따라서 현재 전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 대국이 그냥 맨손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산천초목 놀러나 댕기고 풍월 신화 읊고 구한말에
일을 천히 여기고 양반 권리나 누리는 것을 유교 사상으로 받들던 시대라면 아마도 불가능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렸을 때 미국과 일본의 그 기술력을 동경을 했는데 그 뒤에 커가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발명이라는 것은 꼭 뭐 우주나 또는 어디 원자 구조에 대한 원자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근처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또 적용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우리의 아이디어도 생기고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느낀 것이 그중에 한국에 있을 때 참으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목욕할 때 쓰는 이태리 타월 저는 그 당시에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처음 그것을 만든 분은 크게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줄 압니다. 왜냐? 어느 정도 소모품에다가 재료라는 게 그 당시에는 옷으로 쓸 수 없었던 나이론, 거친 나이론 이걸 손바닥만하게 잘라서 그저 미싱으로 뚝뚝 받아서 포장해서 상품으로 팔고 했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게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소위 창안하고 어떤 것을 발견하고 발명한다는 것은 꼭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고 또 개선되고 원래 발견과 발명은 같은 이미지로서 발견은 있는 것을 처음 찾아내는 것이고 없는 것을 처음 만들면 발명이라고 했는데 둘은 같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얼른 발견해서 만든 사람이 그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알다시피 미국이나 한국이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을 테니까 이해 뜻이 있는 분은 잘 기록해 두셨다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도움을 드리는 말씀은 우선 필요가 발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늘 살펴보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 또 기록을 꼭 하시고 거기에서 실패라는 문제가 분명히 닥칩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 걸었을 때까지 무릎이 까지도록 걸음마에 실패하는 것처럼 에디슨은 7,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를 두려우면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나 낙관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특허까지 연결하는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5%밖에 안 됩니다. 5%. 또 특허를 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이거를 산업화하고 또 우리 생활에 유용한 상품으로 연결될 때까지 성공률이 평균 5%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에디슨을 우리는 고전적인 발명가로서 추앙을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발명가들이 발명가는 발명가를 끝내서는 안 되는 결국 사업가의 기질이 없으면 발명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어떤 창안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은 사업에 관한 경제학도 공부를 하시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 경제 문제에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우리 발명가 협회 어느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념 때문에, 그 집념은 좋습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를 모르는 그 목표를, 쉽게 얘기해서 가족들의 경제 문제에 영향을 준다면 이건 가정의 파탄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공부하는 것은 5%의 성공률 받기, 5%의 5%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정의 경제 문제를 거기에다가 건다는 것은 상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잘 아실 바와 같이 집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또는 논리적인 가치가 없거나 또 이 물건이 나와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일을 할 수가 있죠. 에디슨의 여러 유명한 얘기가 있지만은 이분이 전구를 1000번, 2000번 실험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그 당시 40대에 재벌이 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 돈을 벌어서 다음 발명을 위해서 자기가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의 최대 목표는 명예만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집념을 가지시되 객관적인 판단이나 경제성이 없으면 과감히 잊어버리시는 것도 제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저도 몇 가지 발명한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역을 제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참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디 건강하셔서 우리 참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